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오늘은 경제, 경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입주가 끝나고 아직도 좀 뻔뿌질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기업 부채가 엄청 많고 우리나라는 좀 가계 부채가 문제인데 빚이 많으면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돌려막기 하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빚을 지고서 이자 비용 감당도 못할 정도 돼서 기업은 부도가 나고 그 여파로 금융권도 부실화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환 대출 연장도 못 받고 그래서 IMF 이런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걸 빨아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계부채가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기사 보면 가계부채가 1,500조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세금에 대한 부채는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집주인들 이거 부채입니다. 이거 빚입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게 한 700조 돼요. 그러면 2,200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죠. 막말로 먹고 죽을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경기 침체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가 포화 상태인 데다가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 가계세 이렇게 높으니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은행은 평소에는 친절하고 연장도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경기 침체기가 오면 대출 회수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바젤 3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돈줄 쬐는 거예요. 충당금 쌓고 왜 친절하게 은행들 부실화되면 안 되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 하나금융지주예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71%나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은행 아니에요. KB금융 66%, 신한지주 67%, 하다못해 삼성전자 57% 정도예요. 외국인 보유한 게.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경영권을 행사해서 그러는 거지. 이거 삼성그룹 총 갖고 있는 게 21%예요. 국민연금 10%고 이거 합해봤자 31%예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BIS 비율 맞춰야죠. 그러니까 BIS 하고 연준하고 IMF 하고 이게 법 위에 있단 말이죠. 얘네들은 어떤 법의 조치를 안 받으니까 그냥 은행들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IMF만 조금 색깔을 좀 달리하지만 어차피 IMF는 미국이 제일 많이 지분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은행들을 다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돈줄이 이어서 풀릴 일이 없는데 이게 3월 말에 노무라하고 CT하고 해서 분석한 건데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CT는 다주택자 부동산 매매 수요 위축, 주택 구매 부담 상승, 경기 둔화 전망, 19년도에서 20년 아파트 준공 물량 부담 등의 요인이 부동산 가격에 비우호적이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 주택 구매력 지수가 15년도 78.7에서 18년도 12월 51.1로 하락하는 등
2013년도에서 18년도까지 전국 부동산 가격이 25%, 서울이 67% 상승한 데 따른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량 하락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그리고 정부의 9.13 규제의 억제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표는 작년 9월경에 그 UBS에서 부동산 거품 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좀 빠져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 사이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1.5 이상은 굉장히 버블이 돼 있는 과열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위를 보면 홍콩, 뮤넨, 뭐 토론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서울이 보통 한 10위가량 하는데 소득 대비 강남 집값은 세계 순위 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통 연봉의 한 5년 정도 되는 게 집값이 적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연봉이 1억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파트 웬만한 거 그냥 5억 하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그게 본인이 은퇴 전에 집 한 채 빚을 다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에다가 팔면은 양도세 내야죠. 갖고 있으면 보유세 내야죠. 이거 지금 오를 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꺾이면은 2, 3년은 갑니다. 꺾이면. 그러니까 지금 절대 부동산 투자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만약 집을 사시더라도 분양받는 거나 적정 가격이면은 좀 하겠죠. 근데 가격 비싸면 이제 미분양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빠르면 내년 말 아니면은 2021년도 초 그렇다고 해서 바로 막 그렇게 오르질 않아요. L자형이에요. 빠진 다음에 옆으로 깁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면 위기란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있으니까 저는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는 지금 대비를 한다고 오늘 일정 부분 좀 보유하고 있고 나중에 이제 움직인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갈 생각인데 지금은 보험이라고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 지나고 나서는 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다 머릿속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제가 이 상황이 맞으면 제가 말씀은 드릴 텐데 모든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과물이 좋으면 좋은 대로 좋은 거고요. 결과물이 안 좋으면은 원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트럼프 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연준 의원 2명 자리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려고 들겠죠. 지금 대놓고 백악관에서 0.5% 인하해야 된다고 수치까지 막 하니까 이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타치를 안 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는 다우 지수가 계속 신고가 내지는 그렇게 나와야 되고
올해 내로 이제 올해 정도에서 북핵과 중국 패권 전쟁을 마무리시키고 내년에 노벨상 받고 그 다음에 재선에 성공하면 저는 그때 지금 일으킨 버블로 아마 그러면 더 뽑을 수도 있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란 게 끝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남고 싶은 그런 대통령, 이런 과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화폐 개혁을 하지 않을까. 거기에는 뭐 금과 은, 뭐 돈 되는 건 다 넣을 수도 있어요. 석유 넣을 수도 있고 승수는 얼마든지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은 ETF 다시 또 빠져서 오늘 3,395원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한 7년 동안 ETF 해서 최저치가 3,195원이니까요. 장중에. 지금 안 사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 가격이면은 그냥 보험 들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적립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적립식으로 돈 여유 있으실 때 조금씩 ETF 이거 사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빚이 있으면 빚 먼저 갚는 게 우선이고요. 여유가 있으시면은 저는 한 12월 달까지는 꾸준히 사 모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아직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지금 가계 비스다 내수의 문제란 말이죠. 물론 이제 수출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좀 줄더라도 우리나라는 증시를 미국이나 일본, 유럽 애들처럼 돈을 풀어서 이렇게 펌프질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른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저는 또 이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오히려 이거는 또 대단한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증시 면에서.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는 내수 경기는 안 좋아져도 잔인하게 종합주가 지수는 오를 수가 있어요. 결론은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부동산에 뭐 투자랄까 아니면은 뭐 집장만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지금은 타임이 아닌 것 같아요. 한 최소한 1년은 최소한 1년 후 최소한 그것도 아주 최소한 1년은 아마 지켜보시면은 더 싼 가격에 매입할 기회가 오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사자마자 그 다음에 뭐 오르고 뭐 이러기는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한 4년? 3, 4년은 한 2년 빠지고 한 2년 옆으로는 긴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예, 감사합니다.